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8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정묘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병화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똑같이 축월이 되겠습니다. 일간 자체가 똑같이 화라고 하는 일간이지만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는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 성향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큰 차이라고 놓고 볼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음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같은 화라 하더라도 음이냐 아니면 양냐의 기질에 따라서 그 성향이 많이 달라지는데, 양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좀 강하고 밝고 매우 뜨겁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은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인 양화처럼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밝기도 병화처럼 밝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좀 강렬하고 맹렬한 그런 불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은은한 불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병화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밝기가 아무리 달이 보름달이라 하더라도 그 밝기가 이렇게 태양처럼 밝지는 못합니다. 또 내지는 촛불이라든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낮에 밤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하는 일단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밝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렬한 그런 빛은 발하지 못하죠. 하늘에 있는 태양이 떠야지만 천하를 갖다가 밝게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하늘에 태양이 떠야지만 천하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력이 크던데,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경우에는 양화인 태양에 비해서 그런 공력이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연적인 것에 대비되는 개념, 자연적인 것에 상대되는 건 뭐예요? 인위적인 어떤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불은 병화라고 하면, 인위적인 불이 정화라고 하면 뭐예요? 인위적인 불은 반드시 뭐예요? 불을 피기 위한 어떤 재료, 연료 같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닥불을 피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할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발전소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촛불을 켜기 위해서는 촛농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하기보다는 인성이라고 하는 목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약한 경우에 목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인 불이기 때문에 인성에 이렇게 얽매이고 그렇진 않지만, 특히 이 정화 같은 경우, 작은 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불을 계속 유지하고 자신의 열기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연료 같은 것이 필요해요. 대장간 같은 곳에 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또 쇠를 갖다가 시뻘겋게 불려가지고 어떤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온도의 불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바람도 이렇게 불어넣게 되고, 갈탄 같은 거라든가 이런 석탄 같은 걸로 인해서 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정화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병화는 강하니까 더 세고 좋고요, 정화는 약하고 부드러우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정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화는 정화 나름대로의 그 사주의 배합이 중요한 것이고요. 병화 나름대로의 사주의 배합이 더 중요합니다. 병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정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약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금을 단련하면은 뭐예요? 병화보다는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죠.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바로 경금이거든요. 물론 이제 간목 자체도 단단하고 곧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간목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이 경금이 하는 것이고요. 그 경금을 다스리는 것도 정화가 하는 겁니다.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금을 다스리는 불은 정화이다 보니까, 정화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더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서 올라가 봤자 기껏 많이 올라가면 한 50도 정도 올라갈까요? 저 적도 지방. 근데 여러분들 라이터 불 켜가지고 손 대고 있으면 손이
손이 익지 못하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강렬하고 맹렬한 것이 병화일 것 같은데 오히려 라이트합불 내지는 성냥불 하나로 사람을 손을 데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화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병화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서 다스리는 것이고, 또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성인 간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약해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가추, 가동이다라고 해서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춘하초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이라 하더라도 사오미열, 화가 왕한 여름이라 하더라도 정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 같은 거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다시 목을 갖다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은 경금과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데, 간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을 쓰게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데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야 되는데 그냥 경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날카롭게 단련해야지만 또 간목을 작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잘 놓고 보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야 되는데 경금이 날카롭지 못하면 간목을 갖다가 깔끔하게 작벌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을 날카롭게 만드는 용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경금 입장에서는 기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도끼가 됐던 칼이 됐던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경금을 다스려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죠. 근데 정화가 약하니까 간목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정화 입장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그런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 화식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목, 경금, 정화는 서로 간에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냥 간목, 경금, 정화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고 보충해주는 관계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계절인데 계절은 4가지의 계절이 있죠. 춘하, 추, 동이라고 해서 4개의 계절이 있는데 해자축이라고 하는 해자축월은 이거는 동절이 되는 것이고, 동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써드릴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해자축이 있으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인묘진월은 이거는 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인묘진 다음에는 또 사오미가 있겠죠.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 됩니다. 가을. 그래서 각각의 12지지가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인묘진월, 인월, 묘월, 진월은 봄이라고 하는데 인월은 초봄, 이건 중춘, 진월은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오미월,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5월은 중하라고 하고,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유술월도 마찬가지죠. 가을인데 초가을, 그 다음에 중추 내지는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표현하고요. 겨울도 마찬가지로 해월, 지지난달이 해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초겨울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도 겨울이라 매우 한습한 그런 계절, 그래서 초겨울이면서 초동이라고 표현하고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중에서도 늦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늦겨울. 그래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모자는 점을
자, 그래서 이 축월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봄으로 연계된다라고 해서 모동 내지는 개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축월 자체도 마찬가지로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해자 축월 동절에는 춥기 때문에 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반대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시원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 내지는 4, 5, 미월에 가장 조우의 필요성이 긴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묘질환이라든가 신유수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후의 필요성이 없어요. 봄 같은 경우, 인묘질환 같은 경우는 따뜻한 봄인 것이고요. 신유수로는 서늘한 가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원하게 해준다 내지는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급박하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해자축 내지는 4, 5, 미월, 봄이 아닌 여름 내지는 겨울에야지 조우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는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북방이라고 했잖아요. 북방. 그래서 원래는 수를 관장하는 그러한 곳에 해당이 되는데, 해자월은 그야말로 수가 관장하는 그러한 계절이라서 수가 왕하지만,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요. 진술축미월은 개월에 4개월이 되죠. 4개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 그래서 개춘이라고 하고요. 술은 가을의 끝이라고 해서 개추라고 하고, 미는 여름의 끝이라고 해서 개하라고 하고, 축은 겨울의 끝이라고 해서 지금 개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끝, 개자, 4개의 끝을 모아놨다고 해서 4개월인데, 다 이 4개월 진술축미는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축월이 태어났을 때도 식신 내진 상관이 왕해지는, 토가 왕해지는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음화인 정화 역시 마찬가지로 축월은 토가 왕해진다. 근데 음양이 약간 달라지죠.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에는 축이 상관이 됐지만, 오늘 정화 같은 경우는 축이 뭐예요? 식신이 됩니다. 좀 더 격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식신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월은 토왕절이지만 화는 설기가 왕하기 때문에, 화는 어떻게 돼요? 조금은 약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하게 되니까 약한 일간이 왕한 식신을 감당할 수 없겠죠. 또 여기다 대고 또 예를 들면 무토 같은 것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토왕절인 축월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토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간이 과살된다, 설기가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일간이 많은 식신 상관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주워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기퇴과하는 사람들, 설기 과다한 사람들은 언행불일치라고 해요. 언행불일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은 했는데 뭐예요? 자기 말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항상 허풍이 세고 과장, 과시 이런 것들, 우리 가오다시라고 하죠. 전문 용어죠. 가오다시 이런 거 자기 폼생폼사는 잘 하는데, 따지고 내막을 보면 개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에 정화든 축월에 병화든 간에 일간 자체가 뭐예요? 왕해져야지만, 일간이 세력을 얻어야지만 식신상관, 내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든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든 인성인 목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인성 중에서도 정화 입장에서는 정인이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편이 되는데, 그거 정편으로 나누기보다는 그냥 양목이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화가 세력을 생조를 얻어서 일간이 정화의 불꽃을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만 토를 감당할 수 있죠. 또 인성이 있으면 일간만 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도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두 가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있는 인성의 지지로 반드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세력이 있는 것이고,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허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지지로 사화 같은 것이 하나 더 있다라든가 아니면 오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일간이 사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인성의 생주를 받죠.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너무 신왕한 사주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글자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수 개수가 이렇게 특출하게 되면 오히려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이 정도의 국세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화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목을 먼저 보게 되면 일간을 생주해주고 토를 갖다가 억제해주는 그런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주거래 정화는 인성인 간목을 얻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정화가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어저께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화가 음토를 본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상관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간이 병화에서 정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대음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식신격이다, 식신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식신격인데, 예를 들면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월지 자체는 식신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으로 보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상관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에 일단 일간 자체, 정화 자체는 약하고 그 다음에 식신이 왕하기 때문에, 일단 병화가 축월에 태어나거나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설기태과 대신은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설기태과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설기가 많아서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식신상관이 너무 많게 되면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설기해질 수밖에 없겠죠. 축월에 다시 토가 많아진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절대 좋지 못하죠. 반드시 인성을 먼저 봐서 토를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오화라든가 사화, 천간으로 병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연지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가 있는데 월지의 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 육합으로 보게 되면, 기지육합으로 보면 자축합토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토가 아니라 자축합수로도 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간 이렇게 기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수보다는 자축합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은 금이 토의 기운을, 그래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자수 자체가 완전히 말라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무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물론 무자년의 기축 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은 자축합토가 돼서 거의 수의 기운이 없어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연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기 때문에 자축합토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수의 기운이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다. 무자였다고 하면은 수의 기운이 거의 5% 정도,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경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 수의 기운이 10% 이상, 20%, 30% 정도는 수의 기운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축토가 어떻게 돼요? 건토가 아니라 습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 축월에 이렇게 기축, 경자 이렇게 있게 되면 일단 정화 자체가 뿌리를 들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기토, 축토는 일간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재성도 마찬가지로 재성도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은 식신상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지의 자수 또한 7살인데 자축합토에서 상관 식신으로 화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결국 일간을 생주해 주거나 일간을 방신해 주는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뿌리를 뜰 곳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육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볼게요. 묘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인도 목이고요. 묘도 목인데, 정화가 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는 인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승목입니다. 승목, 젖은 나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안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목과 을목,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나무, 마른 나무로 볼 수가 있게 건목으로, 제가 건목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진 않았는데 건목, 마른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장간 안에는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정화가 인을 보게 되면, 이 인을 보게 되면 인 안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겠죠.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중 안에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묘일주 묘목을 보게 되면 간목이 있긴 한데 이 간목은 불욕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을목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은 물에 젖은 쓴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주는 그런 공력은 매우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이 정묘일주는 뭐예요? 나체도화라고 해서, 굉장히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화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음란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도화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용도, 쓸모가 있다라고 하면 도화라고 해서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화가 이런 경우에는 도화가 인성이잖아요. 목생화에서 도화가 인성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글을 좀 잘 쓰는 표현을 잘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고 인성이 있는데 이거는 양목이 아닌 음목인 쓴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다시 생시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준 것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는데, 자, 일지에서 묘목을 봤다 하더라도 정묘일주 묘목의 정화를 생각한 것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약해서 많은 식신과 재성과 관사를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을 얻어서 내지는 화를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목화를 볼 수 있는 글자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까지 목화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생시를 골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자신축이라든가 무신기유라든가 경술, 이렇게 신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약한 일간을 갖다가 다시 일간의 기운을 뺀다거나 아니면 관사를 보게 되면 일간을 극하는 그런 글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시를 얻는 건 좋지 않겠죠. 특히 기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묘유상축까지 되기 때문에, 특히나 기유시 같은 경우는 생시를 얻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나마 이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생시 한번 살펴본다라고는, 이민 같은 경우는 자, 묘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인목 같은 경우는 정화가 통근할 수 있겠고요.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임수가 투출돼서 이렇게 정화하고 이렇게 서로 합하려고 하는 것, 요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 탐합한다라고요. 합해서 목으로 화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저거로 목으로 화한다고 하면 이거는 합합격이 되는데, 오늘의 국세 정도 가지고 이걸 합합격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일간 정화하고 정관이 임수하고 이렇게 합해서, 뭐 어떤 분들이 이걸 갖다가 관성이 들어와서 나한테 용도가 생긴다, 명예가 나한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일간 자체하고 서로 탐합돼서 들어오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똑같은 이렇게 쓴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목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쓴목은 화를 생하는 공력이 떨어지죠. 특히나 축월에 이렇게 금수가 있는데 개수 투출하게 되면, 물론 기토가 있어서 얘를 제하려고는 하지만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기토가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칠살 개수가 정화를 다 파극하죠. 오히려 이민시보다 계묘시는 더 좋지 못한 생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계묘시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는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을 얻어서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왕해서 정화를 갖다가 목다화식 하려고 하는 것, 즉 목이 너무 많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질식돼서 꺼지죠. 경금이 있기 때문에 간목을 갖다 이렇게 절제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시 같은 경우 너무 나쁘진 않지만 조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사화를 봤죠. 사화를 보게 되면 정화가 사화에 뿔을 뜰 수 있겠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을목이 투출하는 것은 조금 뭐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괜찮은 생시는 오시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정화가 오에 뿔을 줄 수 있겠고 병화도 있어서 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죠. 간목이 한 점 더 있었다라고 하면 뭐 좀 더 금상첨화였겠지만 뭐 묘목 하나 있는 것으로서 그냥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생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미시 이렇게 좋지 않은 생시고,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이민, 갑진, 을사, 병우 이 정도 생시인데 병호시 정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을사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계묘시는 피해야 될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에 이렇게 개수 칠수를 추출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좋지 못한 생시, 자 한번 살펴드렸고요. 나머지 한번 생시도 한번 쭉 한번 대입해 보면서 사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